우리가 할 거는 50페이지에 있는 최고 자리 숫자고요. 자, 이 문제에다가 별표를 좀 쳐두세요. 어렵습니다. 이 문제. 19, 20, 21, 22, 23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학교 내신고사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1번 3의 14제곱 예제 19번입니다. 자, 3의 14제곱은 몇 자리 숫자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1번에 어떻게 합니까? 노가다 합니까? 하지 마시고 자, x를 우리가 3의 14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양변에 로그로 취해주시면 우리 정리가 가능하겠죠? 상로그 찹시다. 밑을 10으로 하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바꾸겠죠? 자, 로그 x는 자, 로그 3의 13 거니까 14 앞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14에다가 로그 3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로그 3 계산이 가능한가요? 거기 얼마 나왔어요? 얼마? 0.4771인 거니까 요거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얼마 나옵니까? 얘는 6.6794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 정수 보자는 거죠. 정수 부분이 6이에요. 자, 정수 부분이 6이라는 얘기는 요 x가 몇 자리 숫자라는 얘기예요? 7자리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답입니다. 7번은 7자리 숫자다라는 얘기겠습니다. 맞죠? 자, 2번에다가 별표를 왕창 칩니다. 특히 2번에다가. 자, 2번에 자, 최고 자리의 숫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옆에다 쓰세요. 옆에다가 얘는 소수 부분에 얘는 포함 범위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거 소수 부분이 얼마예요? 얘는 소수 부분이 얼마야? 0.6794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0.6794는요. 얘는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얘는 0.6010이랑 그 다음에 0.6990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요 사이인 건 맞죠? 근데 0.6010은 우리가 어떻게 써요? 우리가? 자, 보시면 자, 로그 2가 생겨 로그 4는 어떻게 쓰는 거죠? 로그 4는? 2 로그 2야. 자, 2 로그 2인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0.3010이니까 얘는 얼마인데요? 이건 6010이 아니고 6020이죠? 오. 이렇게 됐어요. 자, 곱합시다. 얘는 얼마예요? 얘는 0.6020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로그 5는요? 얘는 어떻게 따져? 그렇죠. 얘는, 그렇죠. 로그 2분의 10 따지는 거니까 얘는 1 빼기 로그 2로 가서 1 빼기 0.3010에서 0.6990 이렇게 따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0.6020은 뭐냐면 로그 4예요. 0.695는 로그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따라서 0.6794는요. 얘는 로그 4와 로그 5 사이가 나오나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자 하는 거는 6.6794예요. 그러면은 얘는 0.6794인 것 같아. 여기다 6을 더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얼마? 똑같이 양변에 6을 이렇게 더합시다. 그러면은 자, 6.6794는 얘는요. 로그 4에다가 더하기 6 이렇게 따지나요? 이 같은 경우는 얘는 로그 5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따집니다. 자, 근데 보시면 6은 어떻게 바꿔요? 6은 어떻게 바꿀까? 그렇죠. 얘는 로그 10에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어차피 1인 거잖아. 로그 10은 1인 거니까요. 그럼 1 곱하기 6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요 6을 이렇게 위로 올려도 상관이 없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거기다가 로그 밑이 똑같은데 더하기 뭘로 바꿉니까? 곱하기 거니까 얘는 5 곱하기 10의 6적으로 바꿀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바꿔서 얘는 5 곱하기 10의 6 바꿨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4 곱하기 이렇게 바꾸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거 6.679는 뭐냐면 뭐였어요? 로그 x죠. 얘가 로그 x가 돼요. 그럼 똑같이 로그 있으니까 요거랑 요 대성관계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해서 보시면 위로 올라가시면 얼마? 얘는 4 곱하기 10의 6제곱이랑 x가 5 곱하기 10의 6제곱 요 사이가 된다는 거야. 400만과 500만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 맨 앞에 최고차항 숫자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400만 얼마 시작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에서 얼마 된다? 최고차항에서는 최고차항의 숫자는 뭐가 된다? 이건 우리가 4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이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합시다. 밑에 3번. 네? 3번이요? 밑에 3번. 없는 쓰세요. 써요? 네. 자, 얘는 자, 3의 14제곱에 자, 1의 자리에 숫자는 얼마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1의 자리인 거니까 우리가 해보셔야 돼요. 얘는 노가다를 해보셔야 돼요. 자, 14제곱인 거니까 3의 1제곱입니다. 얘는 얼마야? 끝에 얼마? 3이겠죠. 3의 제곱은요? 9예요. 그 다음 3제곱은? 27인 거니까 7로 끝나죠. 3의 4제곱은? 1로 끝납니다. 그럼 다시 3 곱하니까? 얼마? 5로 끝나죠. 맞죠? 그러면은 얼마? 얘는 3의 5제곱 똑같아요. 6, 7, 8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9, 10, 11, 12, 13 얼마? 14까지. 14는 뭐가 된다? 답은 9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해드린 거니까요. 자, 어떤 수의 2의 n제곱 이렇게 됐어요. 얘도 똑같이 반복이 될까? 네. 자, 2의 1제곱 얼마인데요? 2, 그 다음 제곱은요? 4, 3제곱은? 8, 그 다음에 6, 4, 4, 16, 그 다음에 다음 거 2, 5제곱 32인 거니까 다시 또 돌아가지. 똑같이 해도 4개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고. 주로 나오는 거는 요 2랑 3인 거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입니다. 역시 20번도 별표를 쳐두세요. 이제 20번입니다. 자,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로그 A 정수는 각각 있을 텐데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n 더하기 알파라고 놓읍시다. 됐나요? 그럼 얘가 우리가 말하는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3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k가 0인데요. 요거의 두 근이, 자, 요 n과 알파가 두 개의 근이래. 자, 그럼 요거의 두 근이 n과 알파입니다. 그랬을 때 k 값 찾으래요. 자, 보시면 보세요. 모르는 건 몇 개야? 그러니까 K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식이 3개인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3개인 거니까 식은 몇 개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3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 말고는 나와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거 씁시다. 부호이 나왔잖아요. 뭘 써야 돼요? 그치, 합각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첫 번째 n 더하기 알파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3분의 7 되는 거. 그 다음에 n 곱하기 알파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 쓴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뭘? 정수의 조건이랑 응. 소수 조건. 그렇지. 자, 정수 부분 조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얘는 정수 부분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응, 자, 얘는 정수가 돼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알파는 소수 부분이 아니라 소수 부분의 정수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아, 0보다 커야 되고 또 뭐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죠. 그러면은 이 알파는 0보다 큰 것 같고, 자, 이 문제를 갈 수 있는 건 얘는 요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요거 볼게요. 자, 어떤 n과 알파, 정수랑 소수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7 된 요 조합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보면 n은 정수고 n은 보면은 얘는 0과 1 사이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n 더하기 알파가 얘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2랑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7 나오죠. 근데 이건 조건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n은 정수지만 알파는 0과 1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얼마 됩니까? 얘는 3분의 2인 거니까 이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은 우리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음 건 마이너스 4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거는요? 3분의 5입니다.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역시 안 되는 거죠? 얘가 1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얘보다 더 작아도 안 되겠죠?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서 보시면 n값은 얼마로? n값은 마이너스 3으로, 그 다음에 알파는 얼마로? 알파는 3분의 2로 그냥 바로 나와요.
됐습니까? 조건 때문에. 따라서 보시면 K 구할 수 있죠. K는 N과 알파 두 개 곱한 거니까.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3분의 K가 마이너스 나와서 K는 얼마 된다? K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은 요거 파트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21번, 22번 같은 요 상용로그 문제는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최근에 상용로그 문제는 많이 쉬워졌어요. 그냥 간단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전엔 되게 어렵게 출제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출제되는 거니까 이렇게 책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만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21번입니다. 자, 로그 x의 소수분과 로그 x 3제곱 소수는 서로 같을 때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21번이에요. 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로그 x 3제곱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대요. 자, 이런 얘기야. 뭐냐면 로그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1234라면 로그 x의 3제곱 얘는 3. 뭐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서로 같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는 정수. 그렇죠. 이거에서 어떤 큰 거에서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서 다른 걸 빼버리면은 얘가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며. 그럼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로그 x. 근데 이거는 앞에 이렇게 빼 상관이 없죠. 이렇게 빼 상관이 없지. 3 빼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얘에서 이렇게 뺍시다. 큰 거 작은 걸 뺍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3 로그 x에서 로그 x를 뺀 요 결과가 뭐가 된다? 얘가 우리가 말하는 정수가 된다. 여러분 요걸 찾으셔야 돼요. 이 식을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로그 x 범위 찾읍시다. 하기 전에 3 로그에서 얘를 뺐어요. 얼마 나와?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2배의 로그 x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로그 x의 범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문제 보세요. 문제 보면 x 범위가 나와 있죠. 뭐라 나와 있죠? x가 10부터 x가 100인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로그 x 범위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버리면 찾을 수 있어요. 로그 취합시다. 얘를 로그를 취하시면은 로그 10부터 로그 x가 로그 100까지입니다. 로그 10은 얼마고요? 1인 거고 로그 100은요?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과 2 사게 되겠죠. 요게 1인 거고 얘가 2잖아요. 따라와요. 그러면 자, 로그 x가 1과 2 사이래요.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2로그 x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야 될까? 제곱. 곱하기 1이 되죠. 똑같이 해도 2 곱하고 해서 곱하기 2를 합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2로 얘는 얼마부터? 2부터 2로그 x가 얼마까지? 4 사이가 돼요. 그러면 2로그 x의 범위가 2부터 4라고 나는데 요 사이에서 뭘 찾아라? 정수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 사이는 정수 뭐밖에 없을까? 3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2배의 로그 x는 뭐가 된다?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 됐어요. 자, 해서 보시면 자, 로그 x는 2로 나눕시다. 나누면은 2분의 3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얼마? x는 10의 2분의 3제곱. 놔둬도 상관없지만 쓰신다면 얼마? 10에다가 1제곱 더하기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10의 1제곱 곱하기 10의 2분의 1은 뭔데요? 10 루트. 그 절마에는 10 루트 10이라고 써주시면은 뭐 답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21번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 더 어려워요, 22번은. 이제 22번입니다.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자, 로그 x의 요거의 정수 부분이 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x와 그 다음에 3제곱근 루트 x가 되어 있는 소수분의 합이 1이다 나왔어요. 자, 합이 1이다라는 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요.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보면은 자, 로그 x가 만약에 뭐 1.2라고 칩시다. 아, 이거 3 됐으니까 3.2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됐으면은 거기에 되어 있죠. 자, 로그
이거는요. 얘는 앞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소수를 합해서 이 결과가 1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얘는 0.89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합치면 1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오세요. 따라오는 얘기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 소수를 합해서 1이 된다라는 얘기는 두 개를 많이 합쳐버릴게요. 두 개를 합치면 결과가 뭐가 될까? 역시 정수가 되는 거죠. 3.2에다가 0.8 합치면은 정수가 나오는 거니까. 따라오세요. 얘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로그 x. 자, 로그 x랑 로그 x와 그다음에 로그 3제곱근 루트 x를 합한 결과가 뭐가 된다? 얘가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런데 자, 얘를 보시면 이거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얘는 뭘로 바꿔야 될까? 얘는 3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면 얘가 3분의 1이고 3분의 1 앞으로 빠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4에다가 로그 x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 결과가 정수가 나와야 돼. 됐어요? 그럼 잡아요. 자, 로그 x의 정수, 봐봐. 얘가 정수 부분 3이래요. 정수 부분 3이라는 얘기는 자, 로그 x 정수 부분이 3이면 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어떻게 돼? 원래는요. 3보다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정수 부분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3점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 뭐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뭐보다? 4보다는 작아야겠죠. 맞죠? 자, 근데 봐봐. 소수 부분이 합이 1인 거니까 합이 1이라면은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얘는 3.0이 아니라 어떻게 3점 얼마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 거니까 얘는 3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능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따라오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구하는 건 3분의 4 로그 x 범위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3분의 4를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오나? 오는 값 어려워요. 곱하면 얼마 나와요? 저번에 곱하면 얼마? 4죠. 얘는 4에다가 3분의 4 로그 x인 거고요. 다음 거는 곱하니까 얼마 나온다? 3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죠. 맞죠? 범위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해? 얘가 뭐라고? 얘가 정수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 얘는 5점 뿅뿅이잖아요. 3분의 15.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를 찾으는 얘기는 정수 뭐밖에 없어요? 5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해서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자 3분의 4 로그 x가 뭐밖에 없다? 5밖에 없다.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 됐습니다. 해서 보시면 로그 x가 4분의 3 곱하시는 거니까 얼마? 얘는 4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얼마? x는 10의 4분의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건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22번도 해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생활 이용 문제입니다. 이제 23번이죠. 자, 실생활 문제를 보시면 얘는 100% 대입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문자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어떤 값을 들어가는지만 찾으셔갖고 여러분이 잘 대입해서 실수하지 않고 계산만 잘 하시면 이 문제는 뭐 금방 해결이 될 겁니다. 졸리지 지금.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 수소이온 농도를 H+라고 하고요. 산성도를 나타내는 pH는 요거를 따라간다고 정의한다라고 하시면 자, 보세요. 자, pH가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요렇게 현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이거 했을 때 도대체 pH는 왜 이런 식이 생기죠? 라고 여러분이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냥 얘는 산성도고 여기는 수소이온 농도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 됐어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정의한다 다음에 거기다가 1번이라고 써주세요. 위에다가 1번. 자, 사탕을 먹은 직후 해당되는 차치한 타액의 농도는 6.6이었습니다. 자, pH가 6.6이었대요. 이때는요. 그럼 자, 보시면 얘가 6.6 나오는 거니까 그때 해당되는 H 플러스 이 수소이온 농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구할 수 있겠죠. 왜? 이 pH한테 6.6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둡시다. 6.6은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넘어가는 거니까 자 로그 H 플러스는 마이너스 6.6 되는 거고요. 우리 로그 정기관인 거니까 자 이렇게는 H 플러스는 처음 농도 얼마 된다? 10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근데 이제 2번이야.
자, 먹고 나서 10분 후에 쟀더니만 이때 농도는 처음 농도의 50배였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 얘가 2번인데 자, 10분 후에 쟀더니만 처음 농도의 50배가 됐대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면 될까? 50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말하는 H 플러스 농도는요. 여기는 10에 요거에다가 곱하기 50 요걸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린 요거에 pH를 구하면 되는 거야. 계산하세요. 요걸 H 플러스에다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다 넘길게요. 민재 표정이 아주 별로예요.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막 그런 표정을 했습니다. 자, 넣을게요. 자, H 플러스면은 pH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H 대신 뭐냐면 요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50 곱하기 10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는 서로 뭡니까? 아니, 곱하기는 서로 뭐 해준다? 더하기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뀔까? 자, 로그 50에다가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로그 50에다가 맞나요? 더하기 로그 10에 이렇게 바뀔 거야. 따라오세요. 자, 거기다가 50은 바로 해결 안 되죠. 어떻게 바꾸는 게 더 편할까요? 얼마? 얘는 뭐 5 곱하기 10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5 하면 또 로그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나? 이걸 한 번 하려면은 얘를 우리가 여기 더 편하겠죠. 이게 더 편하겠지.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에다 자, 이거 어떻게 바꾸죠? 얘는 로그 100에서 로그 2를 빼는 거죠. 로그 100은 아까 얼마였죠? 2잖아. 그러면은 2 빼기 로그 2에다가 요거는요. 요 앞부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로그 2가 거기서 얼마 나왔죠? 거기서 0.3인 거니까 얘를 0.3으로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1.7에서 6.6을 뺐습니다. 얼마 나요? 얼마? 마이너스 4.9 나오나요? 마이너스 4.9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얼마 된다? 얘는 답은 우리가 4.9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실생활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로그를 했고요. 자, 우리는 다음 58쪽 진도를 좀 나갑시다. 그래도 많아요. 어려워요 이거. 저희 시험 기간이라서 힘든데. 선생님 그 어려워요. 네,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다시 한번 복습. 네? 어렵죠. 마지막 문제 뭐라고 들어있어요? 되게 어렵죠. 자, 지선수 나갈까요? 1주 안에? 오늘은 쉬는 시간. 아, 뭘 친구야 계속 쳐놓고 뭘. 어려워요. 아, 어렵죠, 당연히. 언제 테스트 마이너스 맞아요. 아니, 몰라요. 아까 보니까 4장밖에 안 내셨던데. 내가 알기로는 4장밖에 안 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 나도 다 계산이잖아. 아니 이건 계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나도 다 계산이잖아. 나도 다 계산인데, 뭐. 머리를 써야 돼요. 이거. 네? 머리가 좀 필요해요. 성실하게 계산해야 돼요. 아이, 어쨌든 계산이잖아. 자, 지수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59쪽까지 해야겠네요. 그렇죠? 계산 설명만 하시면 계산 설명하면 설명만 할까요, 오늘? 네. 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다음번 지울 수 있어요. 자, 지수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를 보시면 자,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자, 보시면 Y는 AX의 제곱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시면 뭐라 나왔습니까? A가 양수입니다. 맞나요? 자, 이거는, 자, Y는 이렇게 될 텐데, A가 양수고, A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닙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봐봐. 자, A가 0보다 큰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0보다 큰 이렇게 양수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1이 아니잖아요. 근데 1부분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빠졌다는 얘기는 주어진 요 밑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얘를 제한 거니까 요 부분과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얘는 뭡니까? 얘 같은 경우는 0과 1 사게 되는 거고, 얘는 A가 1보다 커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자, 뭐냐면 지수함수, 그 다음 이 다음에 배운 로그함수 마찬가지로 보면은
요 주어진 및 요 A 값이 0과 1 사이인 경우랑 1보다 큰 경우로 반드시 나눠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각각을 체크해서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열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갑니다. 거기 쭉 나올 텐데요. 1번입니다. 1번에 자, y가 ax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0과 a가 1 사이에 있는 거. 거기 순서도 똑같이 할까요? 1보다 큰 거니까. 이건 a가 1보다 큽니다. 두 번째, y는 a의 x입니다. 얘는 0과 a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거기 2번의 그림 첫 번째인 거죠, 맞죠? 자, 첫 번째가 1보다 큰 옆에다 쓰세요. 옆에다 보면 얘는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증가 함수다. 얘는요, 얘는 우리가 감소하는 감소 함수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 요거예요. 로그 함수도 그렇고 지수 함수 마찬가지 뭐냐면은 자, 요 자체가 1보다 큰 거냐 0과 1 사이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로그도 마찬가지겠지만 0과 1 사이는 무조건 다 감소함수예요. 무조건 떨어진 함수예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냐 항상 뭐 한다? 항상 증가하는 함수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지수 함수를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로그 함수는 그냥 먹는 거야. 왜? 우리가 지수를 로그로 바꾸긴 했었죠. 그러면 지수 함수 성질이 똑같이 로그 함수로 가는 거야. 단 어떻게 x랑 바꿔서 가는 거예요. 이거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지수합니다. 그러면 x가 0이면 얼마야? 0이면 1인 거죠. 맞나요? 자, 만약에 x가 1, 얘는 1이에요. 만약에 자, 우리가 y는 이거라 칠게요. 이거라 칩시다. x가 1이면 x가 0이 얼마예요? 0이면 1인 거죠. 1일 때는요? 1일 때 얼마예요? 2죠. 2일 때는요? 4, 3일 때는요? 8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얼마야? 2분의 1. 다음 거는요? 마이너스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요 값은 얘가 마이너스가 아무리 작아도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0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뭐냐면 얘는 여기 가까워진 거 얘는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여기 이렇게 가다가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해서 보시면 자, 예를 보시면 네, 보세요. 첫 번째 요거의 정의역을 먼저 체크를 하죠. 뭐 이것도 같이 봅시다. 감성 보니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감소랍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자, 똑같이 x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 1 지나죠. 그러면 똑같이 0,1 똑같이 나가요. 그 다음에 감소인 거니까 요거랑 반대로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요거 정의역이에요. x는요. x는 자, 0보다 작은 거 다 나왔죠. 0보다 큰 거 다 나왔죠. 얘는 뭐냐면 이때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치역은요. 치역은 그래프, 그러니까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은 항상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맞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양의 실수 전체가 기본적입니다. 이게 기본적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어디 지납니까? 자, A가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 있죠. 어디 지나요? 요거 지나잖아. 맞죠? 똑같이 지나는 거니까 얘는 0,1을 지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씁시다. x가 만약에 1이면 어디 지나요? 1,A죠. 똑같이 해도면 1,A를 똑같이 지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A를 무조건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3번 얘기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얘는 자, 요거는 요 그래프는 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거 보통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점근선 언제 배웠어요? 유리함수 할 때. 맞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지수함수일 때 뭐냐면 요 x축이 점근선이 돼요. 자, 뭐냐면 점근선은 얘는 x축이 돼요. 자, 만약에 요 x축 우리가
만약에 식으로 쓰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얘는 y는 0이 되겠죠. 얘는 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나오죠. 4번 보시면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보면은 자, 전체에서 뭐냐면 해당된 뭐다? 얘는 실 전체에서 얘는 1대1 함수다라고 나왔어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차이가 뭐죠?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차이가 뭐예요? 아니요. 치역이 공역이요. 그치, 공역과 치역이 같냐 다르냐 그 차이인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으면 민재야 뭐라고 했죠?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지 않았을 때 뭐가 된다? 같지 않았을 때는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는요. 치역은, 자, 만약 공역은 y 전체가 되는 거잖아, 맞죠? y 전체인데 이 함수가 되는 거는 양수밖에 없는 거니까 음수 쪽이 남는 거잖아요, 맞죠? 공역 치역이 서로 같은 게 아닌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이거는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죠.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번 얘기를 할 텐데요. 5번 얘기는 뭐냐, 옆에 보셨을 때 그 3번에 보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당시 같이 할 건데요. 자, 보세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같이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얘는 평행이동입니다. 자, y가 a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만약에 보면은 얘가 x축으로 y축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가 봤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였다 칩시다. 그럼 식은 어떻게 바뀌죠? 어떻게 될까? 그렇죠? y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x 빼기 m에다가 더하기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봐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때 점근선이 중요해요. 자, 봐봐요. 이때는 점근선이 뭐예요? 이때는 그냥 x축인 거죠. 맞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얘를 x축으로 움직였어요. 자, 이걸 좌우로 움직였어요. 좌우로 움직이면 점근선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만약에 위아래로 움직이면 점근선이 변하겠죠. 점근선 보면은 어디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얘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y 해서 보시면 점근선 보면은 어디에? 요 끝에 얘가 점근선에 된다는 겁니다. 해서 보시면 점근선은 y는 n이라고 표시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대칭 이동입니다. 자, 대칭 이동인데요. 대칭 이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x축 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축 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점 대칭이 있습니다. 자, x축 대칭이다 라는 얘기는 뭐가 바뀌는 거죠? y보가 바뀌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y 대칭은요, 뭐가 바뀔까요? 뭐 이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는요, 그렇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여러분이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넣어볼까요? 볼게요. 자, y는 ax인 거니까 요거 만약에 요거에서 자, y는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그렇죠?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로 빼 상관이 없죠. 이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두 번째는요, x는 넣은 거니까 y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꿉니까? 마이너스는 자, 지수가 마이너스 때는 얘는 뭐라고 바뀌나? 그렇죠? 얘는 y는 a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요, y는 마이너스 바뀐다면서 얘도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넘어가는 거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에다가 어떻게, 그렇죠? 이거 분의 1 이렇게 바뀌겠지. 됐습니까? 요거 세 개 외울 필요 없죠? 우리가 요 원리만 아시면은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진짜 마지막만 하면 될까? 자, 다음 보시면 자, 지수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관계예요. 자, 옆에 1번 보시면 a가 1보다 클 때 옆에다 뭐라 쓰면 돼요? 1보다 클 때 무슨 함수라고요? 증가함수라고요. 자, 증가함수야. 이런 거죠. 이거잖아. 맞죠? 그러면 자, 봐보세요. 얘는 x가 커지면 점점 커지죠.
만나니까 뭐냐면은 증가 함수 할 때 1번처럼 증가 함수라면 위에는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거야, 그냥. 무슨 말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2번에 0과 1 사이에요, A가. 얘는 무슨 함수다? 감소 함수다. 밑에 쓰세요. 감소 함수라면 그래프 요거죠? 요거지? 자, X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프는요, 점점 Y 값은 점점 작아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X가 클수록 Y는 점점 작아진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뭔가 되십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지수함수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요 67페이지 얘기도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최대최소를 보시면 67페이지 잠깐 보시면 A가 1보다 크다, 그 다음 0과 1 사이다. A가 1보다 크다 뭐예요? 아까 증가라며. 그러면 당연히 뒤에는 요 X가 큰 게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는요, 얘는 뭐기 때문에? 감소기 때문에 당연히 요 해당되는 게 X 클수록 더 작은 거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계속 따라가요. 그럼 봐봐. 로그는 똑같이 될까 안 될까? 똑같이? 똑같이 따라갑니다. 이런 거잖아요. 자, Y가 이렇게 됐어요. 얘를 만약에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 Y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똑같이 해도 1보다 큰 거고 0과 1은 똑같이 0과 1 되는 거니까 성질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지수 성질을 잘 알고 계시면 로그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뭐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거는 꼭 지키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요, 지수함수 부분 해가지고 계속 진도를 한번 나가보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